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지수가 되고요. 이거 빼고는 신고납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라 했죠. 내가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죠? 여기서 나중에 3년쯤 지나서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나이트클럽.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고급 오락장이 됐다. 사치성이 되는, 사치성, 그죠? 중과세가 되겠죠? 중과세. 그 얘기입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 아까 토지 건축물 취득후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사고, 3년 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하게 되면 중과세가 됩니다. 이때 그런데, 이 중과세 할 때, 여기 전체를 다 중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겠죠? 용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세금을 냈고 여기다 세금을 또 중과세세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요때 세금 계산하고 요걸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빼줄 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취득세 내고 만약에 얘가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0을 냈었다 해서 1200을 냈었다 만약에 이때 당시 그러면 이때 얼마만 빼준다 했어요? 1000만 원만 빼준다 그랬죠? 가산세는 지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서 30일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산세 제외 부분이 가로치고 포함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제외라고 맞은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치고 있는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는 30일 안에 둘 다 신고납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있죠.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가산세. 얘는 가산세가 붙었어요. 신고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무겁게 그 얘기거든요. 이때 무겁게가 산출세계 100분의 80%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얘는 뭐다? 미등기전매입니다. 미등기전매. 그러니까 미등기전매도 걸리면 취득세, 중가산세 80%가 붙습니다. 이때 그러면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징수 방법. 보통 징수죠. 보통 징수. 얘도 보통 징수예요. 보통 징수. 보통 징수 하려고 했는데 껄쩍지근하게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얘 때문에 껄쩍지근하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얘도 가산세. 그죠? 근데 중개사법 때문에 그래요. 중개사법 이런 거 그자 붙으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는 그냥 얘도 가산세, 얘도 가산세. 그러니까 뭐? 보통 징수. 그러니까 세법이 너무 글자 하나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중개사법이나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깔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했죠? 우아기가 뭐라 그랬어? 우아기. 윗돌이를 우아기라고 그래요. 그죠? 우아기. 누구죠? 에리. 카라. 스봉. 반스봉. 그러죠? 반스봉, 반바지라고 그러죠. 그죠? 네. 런닝구라고 그러죠. 런닝구. 그러니까 맨날 다 썼던 말이죠. 옛날 생각나요. 난닝구라고 하잖아요. 오봉하라 오봉이라고 하죠. 오봉 쟁반을 오봉이라 쟁반 오봉. 그래서 옛날에 많이 썼던 거잖아요. 변도 막 이렇게 말이죠. 벤또라니 변도라 우리 변도 싸고 그래. 브레끼 말이고 브레끼 잡아. 브레끼다 많다 그러세요. 방공일 그러죠. 방공일. 토요일에는 방공일이라고 그러죠. 공일 방공일. 옛날 참 그죠? 방공일 토요일이죠. 자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자, 얘도 그러니까 전부 다 보통징수다. 가산세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게 취득세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질문 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60일이고 또 어떤 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냐? 두 개 다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건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하자마자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일주일 있다 등기할 수도 있고 2주 있다 등기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등기를 하려면 세금을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하고 나서 낸다. 하기 전에. 그럼 이 얘기죠. 네가 이때 등기하든 이때 등기든 언제가 됐든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돼. 왜? 이걸 내야지 등기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결론은 문제 풀 때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올 때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면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맨 1번 신고 납부 가로 안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보통 징수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보다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뭐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라. 이건 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날짜는 근데 결론 다 60일이죠. 뭐 빼고 상속 빼고 그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됩니다. 자 밑에 기억본에 과세 물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둘 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납부한 금액 공제한다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가산세는 제외. 이게 뭔 뜻인지 아셔야 되죠?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런 얘기죠. 포함. 그럼 틀린 거예요. 니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그랬으니까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에 보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나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자, 요거는 이제 취득세 얘기니까 이때 기한은 뭘 말한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말한다겠죠? 60일. 그대로 가면 된다겠죠? 기한이 뭐였대요? 지났답니다. 그럼 얘는 무엇을 부과한다? 가산세. 이렇게죠. 그죠? 얘는 이미 여기까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이미 된 거라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뭘 해라? 신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원금과 가산세 중 뭘 깎아줘? 가산세를 깎아줘. 가산세 종류가 두 개라겠죠?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다. 이 중에 뭘 깎아준다? 그죠? 신고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랬죠. 이걸 깎아주는 겁니다. 신고 불성실. 자, 그러면 이게 아무 때나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이 규정은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이거를 기한 후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세권자가 한참 넉넉하거나 얘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한다 했어요. 기한 지나면 각자 할 일 한다. 각자 할 일. 우리는 뭘 하면 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권자 지금 뭐 하고 있다 했어요? 얘는 지금 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이미. 그럼 뭐 하고 있다? 고지서 그리고 있죠. 고지서 보통 징수니까. 그죠? 해서 그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미 고지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내가 신고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깎아주겠다. 이때 이제 기간이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줍니다. 50%. 근데 얘가 한 달 안에 못했다. 한 달, 1개월 초과되고 6개월 이내에 했다. 만약에 한 달 지나고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요. 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어쨌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하시라겠죠. 왜? 이건 올해 개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추가된 부분이죠. 작년까지는 뭐만 있었다? 1개월 이내 50% 이거밖에 없었어요. 올해부터는 한 달 안에 못 하시면 6개월 이내 하면 어떻게? 20% 깎아주겠다. 이때 그러면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깎아준다 했죠? 이때 가산세가 무신고와 과소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무신고죠.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20%잖아요. 무신고가. 그럼 한 달 안에 하면 50% 경감이니까 10%만 가산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6개월 이내 하시면 20% 경감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20%니까 이거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는 거야? 4%. 이거 2인은 4니까 4% 깎아주니까 16%만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요. 납부를 안 해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그죠? 이게 뭐다? 기한 후 신고입니다. 이 내용은 취등록세 공통사항인데 시험은 등록세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취득세에서만 최근에 계속 나왔죠. 그죠? 기억을 잘 하시고, 요거는 개정상이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꼭 기억을 하고 가셔라. 그죠?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한 신고 보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고 가로 안에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만 하시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시면 한 달 안에 하시면 100분의 50, 한 달 초과,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경감해 주겠다. 이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그럼 가산세 나오면 자동으로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딱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신고불성실, 납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 3번에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산출세액의 80%라겠죠. 얘도 보통 징수고, 참고로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습니다. 등록세는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취득 후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인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그 예외 규정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도 부가징수 물어볼 때 툭툭 잘 나와요. 1, 2번. 자,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미등기 전매란 말은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는 게 미등기인데 원래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애들은 미등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각종 회원권은 제외. 그랬죠? 얘는 뭔 얘기야? 얘네들은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골프 회원권 같은 게 일반인들이 골프를 많이 치지만 회원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간주 취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도 해당이 된다. 얘는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간주 취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목을 변경한다 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죠.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어? 없고 형질만 변경돼서 지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 예외 규정 2개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이때 연부취득은 뭘 가지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취득은 과표는 뭐라고 했어요? 과표는 연부금액,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그 밑에 건 이거죠.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취득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면세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1년 안에 분할해. 이거 왜 그런다 했어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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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세금 안 내려고. 그죠? 이거 인정해버리면 땅 따먹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점 이렇게 해서 땅 계속해서 세금 안 낸다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때는 면세점 적용해주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사면 어떻게 돼? 1년 안에 샀으니까 이 2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한 건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는 얼마가 돼? 100만 원. 이때부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얘기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 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가세는 2개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가세가 농특세 10% 그리고 뭐 지방교육세 20% 내시면 됩니다. 물론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된다 해서 농특세 20%. 그 밑에 뭐 4번에 주택 유상거래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막 계산하면 머리 엄청 복잡합니다.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6번에 보면 그 법인은 거래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왔던 것들, 규제는 있는데 교재는 있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도 내다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최근에 얘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몇 프로? 10%. 한 번은 10%, 한 번은 2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죠? 작성 보존 의무 불이행하면 뭔다? 10%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납세주는 뭐 지방센터 어떤 애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돈대, 징수, 이인 규정에 따라 어디? 시공고대 내죠.
그 밑에 얘기는 우리 한번 했었죠.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땠다?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만약에 걸쳐 있다. 그래서 이거를 10억에 샀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했죠. 어떻게 된다? 한쪽에 다 다니는 거 아니라겠죠? 한쪽에 다니면 다른 쪽에 가만 안 있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야 우리가 수도권인가 우리가 네 그럼 충청도 가만 안 해. 이것들이 지금 갑자기 요새 하나 야구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그 얘기가 되게 열받네. 그죠? 김성근 감독 사퇴해가지고 참 하나 진짜 야구 참 돈 20만 원이 걸린 건데 큰일 났습니다. 와이프가 막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LG는 막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그죠? 감독 갈렸지 또 어제 뭐 또 깨져가지고 구둥인가 10이지. 그러니까 돈 20만 원 내놓으라고 준비하래.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라고 계속 약 올리네. 열받아 죽겠네. 아 참 지금부터 모아야 되겠네. 하나에 만 원씩 모으면 2만 원씩 모아야 되겠네요. 아 큰일 났네 이거. 10만 원 빵에서 그때 이겼는데 20만 원 빵 지게 생겼어요. 지금. 아 열받아 갑자기.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 나눠서 나눠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구분 안 돼 있죠? 우리 같은 어떻게 한다 했어? 구분 안 되면. 구분 안 되면 나눈다 했잖아요. 그걸 뭐 한다 했어? 안분한다고 했죠. 안분. 자, 안분은 우리가 뭐 했어요? 안분은 뭘 가지고 안분하면 잘 모르면 금액으로 안다 했죠. 금액. 그럼 얘는 뭐라 해요?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그래야지. 공시가격으로 안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는 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가죠. 대부분. 우리 앞전에 했어요. 지난주에 일괄취득, 토지건축물 일괄취득할 때 시가 표준액 안분한다 할 때 이것도 설명했고 그죠?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근데 있어요. 어디 어딘가에 더 깊숙한 데 있어. 너무 깊이 있어서 못 찾는 거지. 머리에 있긴 다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부가징수 얘기입니다. 자, 교재 44페이지 기출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셔. 근데 틀렸죠? 어디가? 가산세 포함. 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제외 그래야 된다 했죠.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간주 취득이네요. 그 지목 변경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요?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죠? 3번.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부 아니라 했죠? 신고. 사실 해설이 신고불성실 100분의 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이때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예요? 5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이제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1개월 이내 그럼 50 그러면 되고 6개월 이내 그러면 20%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니고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그죠? 3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이건 말이야 막걸리요. 이건 막걸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 왜? 아니 기한 후 신고란 말 자체가 기한 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뭐래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일 수도 있다. 법정 기한에 신고했으면 기한 후 신고를 왜 합니까? 근데 이 기출이 이렇게 났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어 실력만 딱 되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 그죠? 자, 5번.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죠. 그죠? 얘는 어디 나오는 거야? 보통 징수만 있는 거잖아. 어디? 최선수액이잖아요. 소액징수. 얼마? 소액.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는 최저세액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있다. 6번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는 4% 농지 제외라 기성이 3% 받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면세점. 7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런 거는 뭐 지금 볼 것도 없는 거고. 8번. 증여로 부동산 취득하면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색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60일이죠, 60일. 상속 빼고는 다 60일이라 했잖아요. 상속만 6개월, 9개월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취득세는 모조리 다 60일이죠. 그러니까 증여 받으시면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하시고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래요. 증여세는. 그리고 취득세는 60일이에요. 무조건 60일. 상속 빼고는 다. 그죠? 이것도 근데 이따 당시에요. 이걸 맞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3개월이어서 들어봤거든요. 증여세라니까, 증여세. 취득세는 30이야. 60일. 그죠? 9번.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에 관한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세금 어디다 내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아, 틀려요? 네? 지금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그럼 만약 시험에 나와서 얼른 선택을 해야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근거는 뭘 말한다? 집에 있는 근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죠? 은행, 지정은행. 은행 있으면 지정은행 내고 없으면 시군. 그러니까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해당 지정은행에 있으면 거기다 내고 없으면 시군에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이 있는 거예요. 위임 규정에서.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10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아니, 신고를 했대잖아요. 그 신고를 했대잖아. 그럼 미등기 전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12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전체 한 건도 본다 했죠? 그 얘기고. 1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등기하려는 이렇게 나오면 60일 그러면 안 된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 가산세 나온다 했죠? 몇 프로? 10%. 법인 작성 의무. 자, 14번은 뭐 이거 완전 주워먹기 문제죠. 기분 나쁘죠? 가로 안에 뭐 취득일로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이거 뭐 이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딱 그 문제 지문 보면 아, 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게 거의 없죠. 예. 금방 수업 듣고 들으면 다 알겠죠. 그리고 왠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왠지 뭔가 실력은 안 되지만 왠지 이 정도 뭐 풀 것 같은 그런 뭐 불길한 예감도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실제 시험도.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움은 없다니까요. 기억을 못할 뿐이다. 그런 거죠, 기억을.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5, 6월 강의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론을 계속 이제 막, 그죠? 세뇌 교육을 시키거니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특강한데 말했죠. 그 특강하면 오후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또 한번 그 비슷한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 풀 때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그것도 짧은 기간에 막 그 시간에 계속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막 자기들이 답을 맞추고 놀랜다니까? 자기 대답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안 하려고 지가 막 나갔어. 근데 맞았어, 심지어 그게. 그 깜짝깜짝 놀래. 자기가 얘놓고 맞았어? 막 이래, 막. 왜? 그게 된다니까, 공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등록세 문제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그죠? 얘는 수업을 듣고 나서 절대로 오후에 남아서 얘를 공부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등록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시험을 떨어집니다. 얘는 자격이 안 돼,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얘는 누구만 자격이 있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뭐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나오는 족족 다 맞춰.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수업만 듣고 나중에 문제만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문제 하나 나오는데 작년 같은 거 정답이 뭐였냐면
제가 등록세 할 때 3개는 꼭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거. 그 중에 하나가 등록세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 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 강조하거든요. 작년 정답이 그거였어요. 작년, 그 전년은 뭔데, 재작년은 뭐 나온 줄 아세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맞춰보세요. 자, 등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 등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가 그거예요. 정답이.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럼 뭐 문제 자체가 뭐 난이도라는 게 없어요. 등록세는 그냥 크게 뭐 천재지변 없는 한은 그냥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풀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얘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다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자, 수업은 드려야죠. 그 대신. 자, 47페이지 등록세. 1번 과세 대상 나왔죠? 자, 등록세 과세 대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럼 뭐가 과세에 굳이 얘기하자면 등기 등록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되겠죠. 저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자, 일단 뭐는 들어간다? 토지, 건축물 들어가고, 그리고 뭐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얘 나온 뭐 기억하시라 했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광어권, 어업권도 최초 등록 출원. 얘도 면제한다 했죠?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모. 그리고 각종 회원권, 그래서 골콘, 승종, 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자, 부동산 들어가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그랬습니다. 얘는 지금 아까 두 번째 하는 거죠. 아까 세일할 때 이거 나왔으면 5개.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대상이 5개인데, 여기서 뭘 꼭 기억하셔라? 이거 하나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딱 박혀 있으면 돼요. 얘는 항상 토지, 건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게 흔들리면 문제를 못 풉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요 관련해서 이거와 연관지어서 나온 지문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정답으로 나온 적 여러 번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엊그제도 하는데 이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지문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얘는 항상 한꺼번에 하는데. 그리고 지문이 있더니 얘를 못 맞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근데 기본은 이게 꼭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대상도 어디에 있다? 이 중에 있죠. 근데 얘 이름이 종합부동산세니까 뭐만? 부동산만 되는데 이때 부동산 중에 뭐만?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토지도 뭐다? 다 내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만 내고, 뭐는 아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시고 주택, 요 3개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얘는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내게 돼 있죠. 별도 합산은 기준금액이 얼마다?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양도세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제목 기억을 했죠. 도, 건, 부, 기, 그리고 뭐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있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임차권 나오면 뭐? 등기된. 그러시면 되고, 기타 자산에서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47페이지 다세는 나와 있고, 그 2번에 등록 면허 특징 나오잖아요. 그 특징의 1번에 보면 도세 그래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세. 그러니까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다 그랬죠. 도세 및 구세다. 그래서 얘는 도 단위는 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구세다.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고. 대상 밑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됐고, 제일 밑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언업으로 환부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아주 기본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가야 되죠. 그 3개 중에 하나입니다. 3개 꼭 외우라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등기하고 나서 걔가 나중에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이미 셈이 끝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수료적성 내가 등기해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너랑 나랑 셈이 끝난 거니까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소가 되든 나랑 관계 없기 때문에 환급 없다. 이거 나오면 조심할 게
취득세에서 우리 연부취득 배웠었죠. 거기서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 해준다겠죠? 왜? 취득을 안 하면 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걔는 환급해줘. 하지만 얘는 이미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니까 환급 없다. 그거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2절에 48페이지 이제 비과세가 나옵니다. 등록세는 비과세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내용도 없고. 최근에 나왔던 게 하나가 뭐냐면 거기 3번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지문 하나 나왔어요. 그거. 근데 걔가 나왔어도 그거 몰라도 답은 풀 수 있어요. 왜? 정답이 되는 지문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치? 얘는 비과세 따로 볼 거 없어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 취득세 비과세는 6개인데 그중에 우리가 5개는 잘 보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등. 그죠? 국가등은 다 비과세죠? 국가지자체조합.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 적용하고요. 그리고 뭐 신탁재산도 비과세인데 자, 신탁재산은 뭘 기억해라? 탁탁탁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근데 뭐 탁탁탁은 기억하는데 나중에 문제 지문 나오면 얘가 탁탁탁인지 몰라요. 탁탁은 비과세래. 해놓고 문제 나왔어. 신탁재산 법에 따른 신탁재산 어쩌고 나오니까 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얘가 탁탁탁이라니까 아 그러네 이런다 이거. 그죠? 무조건 신탁은 탁탁, 위탁자, 수탁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매죠. 뭘로? 법률상 환매. 자, 법률상 환매란 말은 개인 간 환매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법률상 환매는 비과세. 그럼 어떤 분이 어떤 게 법률상 환매냐? 이름이 법률상이니까 앞에 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꼬랑지 붙어서 환매 어쩌고 나무 개가 오겠지. 예를 들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에 따른 환매. 그리고 걔가 법률상 환매지. 그럼 앞에 있는 법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이 와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요? 임시건축. 자, 임시건축물은 2개 꼭 기억하셔야 되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 같은 거 있죠? 얘도 2개. 뭐 건축법상 대수는 안 되고,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9억 이하에 된다. 시가표준.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상속 그 얘기는 뭐 차량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4번, 5번은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 조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는 특별한 거 없어요. 얘도 뭐 따로 나올 건 없고, 이거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민통선 안의 토지는 비과세된다. 이거 나오면 따라 나온 거 뭐 있다 있어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뢰반만 비과세된다 했잖아요. 쓸만한 땅 다 세금 내시고 이것 빼면 지뢰반만 남는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잡으시고. 그 어떤 분은 나중에 시험 보니까 나왔는데 지뢰반만 비과세되는 그것만 기억하고 얘는 몰라. 가만있어 봐. 지뢰반만 비과세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걸 돌아버린다. 그래서 이상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정작 기억할 거 기억 못하고. 그죠? 막 오직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죠? 그래도 그 기억한 게 어디야, 그나마. 그치? 자, 종부세는 비과세 볼 거 없죠. 왜?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당연히 종부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은 종부세는 그냥 재산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양도세겠죠. 양도세 비과세 많죠. 첫 번째 뭐 있어요? 파산, 선고, 처분, 스톱. 제목만 알면 되고. 두 번째, 농지 교환 분할. 자, 농지 교환 분할은 뭐 기억하시겠어요? 금액 조건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경작상 필요를 교환한 경우는 교환으로 취득한 농기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작용을 하셔야 된다. 이때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한 경우로 보는 경우 있다. 뭐 3년 안에 수용이 되거나 3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남은 기간 작용하면 통산해준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뭐 부속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때 부부는 뭐다? 항상 주소가 달라도 뭘로 본다? 동일 세대를 본다. 그러니까 부부를 한번 엮이면 이혼해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요. 그죠? 그리고 세대 구성 예외 있죠. 배우자 없어도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경력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오면 정답. 그죠? 그리고 1주택.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해서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로 간다. 그죠? 그랬고요. 이때 주택은 두 개인데 하나로 받는 특례 있죠.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하고 몇 년, 1년 지난 다음에 새로 주택 치고 이걸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집이 하나 있는데 상속을 받아 집이 두 개 되면 기존의 집을 팔면 기간 상관없이 1주택으로 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 봉양, 혼인으로 집이 두 개가 되면 그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일반주택, 문화재, 일반주택,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파시면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속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때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무엇도 무허가 전착면적도 포함한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예외 있죠. 자, 건설 임대주택은 그 집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고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는 무조건 되는데 만약에 못 팔고 가면 몇 년 안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된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경우 치약상 형편, 유초중 재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 마지막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에 어디로 다른 시군으로 가시면 1년 거주한 비과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그렇게 보시고 자, 다시 48페이지 3절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이거 따로 나올 긴 없겠지만 이런 형식을 갖춘 사람이 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다른 말로 받는 자. 그죠? 그러니까 명의자예요, 명의자.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설정 등기는 권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한다겠죠? 이때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저당권이란 권리 명의가 누구 명의로 생깁니까? 은행 명의로 생긴다? 채무자 명의로 생긴다?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럼 여러분 집에 담보 설정하죠? 저당권. 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은 누구 명의로 생겨? 은행 명의로 생기죠, 은행 명의로. 은행이 등기등록을 받는 자고 걔가 명의자고 걔가 저당권자죠. 세금 누가 내야 돼? 은행이 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집이 전세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요? 전세권 설정하죠. 이때 전세권은 누구 명의로 생긴다? 집주인 세입자. 세입자. 걔가 전세권자, 명의자.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세입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지문 하나가 나온다 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다? 이거죠. 채권자 대위 등기라는 거예요. 대위 등기. 그러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죠. 뭐 이거 지문 하나는. 이게 뭐라겠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갑거야. 그죠? 갑소유인데 미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뭐가 있다? 을이 채권자다. 그렇죠? 채권자. 얘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여기다가 가압류 걸라고 봤더니 미등기야. 그럼 다른 등기 못 한다겠죠? 그래서 등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럼 네가 얘 대신 얘 앞으로 뭐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아니에요. 등록세는. 누가 낸다? 갑이 내죠. 왜? 어차피 얘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 얘가 신청하는데 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등록세는 누가 낸다고요? 등기 등록을 하는 명의자가 낸다 했죠. 얘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신청해 세금 얘가 내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하면 땡 틀렸다. 뭐 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48페이지 뭐 등기별 납세 의무자 됐고요. 그 리을에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거 보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 대의권 행사해서 갑 건물의 소유권을 보존 등기한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게 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의등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관계자인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금은 누가 낸다? 원래 그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납세 의무자는 뭐 이런 간단하죠.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나머지 또 보겠습니다. 자,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가 이거죠. 사실상 취득자. 얘 뭔 뜻이라겠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기 나오면 뭐만 기억하시라 했어요?
무조건 얘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틀렸다. 중간에 나오는 단어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였어요.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어로 나오면 조합원거니까 누가? 조합원 이러면 되고.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이 당이 되겠죠. 상속인이. 그죠? 수입하게 되면 수입하는 자가 납세임을 지고요.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하기에서 취득하면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최근에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거는 뭐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계속. 자, 이거는 뭐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다? 징역. 그죠? 왜 식구끼리.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정. 이 말은 뭐다? 입증하면 뭔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 처분되는 걸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입증했다. 입증을 증명했다. 이런 것들이 유상에 들어갑니다. 자, 시간의 시험도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로 틀린 걸 고르시오. 유상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개 질문했고 5번 지문에 얘가 나왔어요. 또 이것도 나오죠? 부담부증이. 자, 우리가 양도세에서 부담부증이 하게 되면 이 채무 부담분은 양도세에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담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해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 채무 부담분은 주는 애가 양도했다니까 취득한 애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고, 그죠? 그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답이 5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그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이외의 부분. 그 뭐요? 무상이죠. 채무액은 유상이잖아. 근데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무상이죠. 유상 아닌 걸 골라라. 걔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2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재산세죠. 그렇죠?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기출도 보면 거의 얘가 단독으로 계속 나오고 거기다가 단독 안 나오면 지문으로도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공부하는데 이거 안 했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원칙이 뭐다?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얘는 뭔 얘기를 했어요?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는 얘가 그 전에 뭐가 됐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다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는 을이 이 재산의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냐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 해서 취득세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된 거다?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데 등기가 안 넘어가서 아직도 누구 앞으로? 갑의 앞으로 돼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 결론은 뭐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보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대신 이거는 과세권자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뭘 해라? 신고를 해줘라. 며칠 안에? 우리가 하는 건 며칠? 10일. 언제로부터 10일이라 하겠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 양수인. 6월 1일까지 매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공유재산일 땐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 뭐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공유재산 한 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지정한 자가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뭘 안 했다?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그죠? 둘 다 안 됐을 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실제는 종중권인데 공보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하고? 연무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 어떻게 쓰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국가, 연무, 무상.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내고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거 몇 개 문제 풀어보면 답이 뻔해요.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간단하죠. 별도 종합주택. 얘는 80억, 얘는 5억, 얘는 6억을 초과했을 때 되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끝.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9페이지 이제 이번에 납세지가 나와요. 납세지는 전부 다 지방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겠죠. 국세는 어떤 데 있어요? 세무서. 어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 아까 이거 임야 있었죠? 임야. 경기도, 충청남도. 자, 취득세는 아까 안 보내서 냈죠. 자, 근데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하면 뭘 해야 돼? 등록세를 내야 된다 했죠? 자, 그럼 이제 등록세는 어떻게 내느냐? 얘는 나눠서 안 내고 한쪽에다 다 냅니다. 0.2%밖에 안 돼, 얘가요. 그럼 어디다 내느냐? 일단은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네? 등기 어디서 해? 안 해봐서 몰라요? 등기소에서 등기소. 들어봤죠? 들어는 봤나? 등기소라고. 등기소. 그게 여기요. 이름이 뭐요? 등기소라니까요. 등기하는 장소라니까. 여기다 등기라지. 그러면 등기할 때 등록세 내야 되죠. 자, 그럼 등록세는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등기소에다 등기하니까 등록세를 등기소에다 내는 줄 알아. 등록세 어디다 내? 지자체다, 지자체다. 세금은 이거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내고 나서 어딜 가는 거야?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건물 샀어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뭐 내야 돼? 취득세. 그럼 취득세 어디다 내? 강원도다 내야죠. 강원도다 내고 등기를 하러 가면 등기소에서 뭐를 해? 얘가 강원도에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보고 세금 냈으면 등기해주는 거고 안 냈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다. 세금은 지자체에다 내는 거죠. 자, 근데 등기는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냅니다. 자,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세금 어디다 내? 경기도다 내야 되는 거. 여기다 등기하면 충청남도에다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어디서 하느냐? 얘네가 지정하는 건 아니죠.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다? 법원 관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할지는 이 양쪽 상급 법원, 이걸 양쪽 다 관할하는 상급 법원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해, 그럼 여기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여기다 먼저 내고 여기 가서 등기하는 거다. 그럼 결론은 뭐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얘가 돈 빌린다 했죠? 융자를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담보를 내야 되죠. 자, 경기도 거 담보 듣더니 택도 없답니다. 충청남도 걸 듣더니 대출 담당자가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요? 2% 부족하다.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원도에 있는 감자밭을 듣습니다. 그래서 3개를 듣더니 알았대. 돈 빌렸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은행은 여기다가 뭐를 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때 원래 등록세는 여기다 내야 돼요. 왜? 하는 장소에 내니까. 그런데 이 3개는 다 무엇을 담보하는 거다? 요 10억을 공동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이 3개 중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럼 만약에 경기도 걸 제일 먼저 등기하면 이거 3개 다 어디? 경기도에다 내라. 왜요? 어차피 뭐니까 이걸 공동 담보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이 49페이지 납세지는 그냥 읽을 거 없고요. 그 밑에 당국시 기억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지하고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니은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방세는 그냥 일단 부동산 기본으로 하면 물건의 소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세는 일단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시험다가 4절에 과세 표준 부탁하겠습니다.